정치 강대강 제대로 붙어보시죠. 여의도 촌철살인. 월요일에 날카로운 시사 분석 여의도 촌철살인,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두 분 조합 딱 보면은 정말 무게감과 연륜이 딱 느껴지는데요. 저희가 이제 우리 코너 이름을 우주 대담이라고. 괜찮으십니까? 네, 뭐 좋은데요. 예, 네. 저도 좋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지구 대담보다는 우주 대담이 난 것 같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 네. 우주와 같이 아주 광활하게 폭이 깊게 이야기를 잘 넓고 깊게. 해나갑시다는 것도 있을 예, 테고. 또 하나는. 잘못하면 공중에 떠도는 말만 황당한 소리만 하는. 제가 두 번째 건 안 되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그 조국 정국 후폭풍이 아직도 계속 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얘기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그 여야 각 당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 대학 입시 전수조사 법안을 쏟아내고 있고,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까지 4가지 법안이 나왔는데, 우선 두 분은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학 입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예스, 노로 한번. 예스, 우리 우원식 의원님 예스. 예,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영 의원님도 예스. 그런데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 이 전수조사와 관련된 4가지 법안 나왔지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안 처리가 가능할까요? 4가지 법이 그 여러 가지 쟁점이 있어요. 네네. 조사의 대상에서부터 네. 조사 기간, 또 조사 범위, 또 어떻게 처리할지 이 네. 등등에 대해서 각 당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쟁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동의하는 것은 지금 제도 안에 들어와 있는 불공정의 문제를 포함해서 네네. 제도 안팎의 불공정 문제를 특히 지금은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조국 문제를 이렇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요구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고위공직자,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그런 것들을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기득권 안에 얼마나 그런 문제들이 있는지를 제대로 밝혀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불공정 문제를 걷어내는 그 시금석으로 삼자라고 하는 거에 취지에 동의하기 때문에 좋죠. 예. 네, 이것은 하는데, 이 쟁점들을 어떻게 빨리 녹여낼 수 있을까? 이거는 당리당략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들의 관점에서 빨리 이견을 좁혀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 의원님 어떠세요? 법안이 다 서로 틀려요? 이 4개 당시 내놓은 게?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인데요. 네. 사당이 내면서 언제까지를 조사 대상으로 할 것이냐, 2009년 이후로 할 것이냐, 이번 20대만 할 것이냐, 네네. 그다음에 대상도 의원에 한정할 것이냐,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할 것이냐, 네. 그다음에 조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조금씩 차이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사당이 모두 법안을 내놓았어요. 네. 내놓았는데 예. 그런 차이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입법이 안 된다면 네네. 쇼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 그렇죠. 기왕 사당이 모두 냈으니까 네. 작은 차이를 빨리 정리해서 입법해야만 국민들로부터 더 큰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사실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 이런 조사가 아니고라도 상시에 각 기관들의 그런 감독 기능 이런 것이 작동돼서 그렇죠.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네. 이번에 조국 장관 자녀 사태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특혜들이 있어서 다른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런 특혜를 본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많이 높아져 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입 제도도 정시 확대가 이런 불공정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아니냐 해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정시 확대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그쪽으로 지금 하시는 거죠? 정시 아직 확대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 다수 의원들이 정시 확대 법안을 내놓은 상태이기 네, 때문에 네. 분위기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나 떨고 있니? 이런 의원님들 많이 계시다 그러던데요. 솔직히. 자제분들이 이제 이미 다 뭐 끝난 분들은 괜찮겠지만 국회의원이나 공직자 중에 좀 이렇게 학교 공부에 열성적으로 했던 분들 중에 이거 좀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다 속으로 이런 분들이 많다던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자녀들이 다 이미 뭐 성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는데 해당되는
아마 젊은 의원들이 어떤 분위기인지는 전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저희 당에서 국회 네. 안에 국회의장 직속의 민관 공동 특별기구를 설치해서 하자. 네.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했거든요. 자유한국당이 원래 반대했습니까? 예. 조국 국정조사를 먼저 하자 그랬었죠.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법안을 내고 지금 당론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법안을 내서 이걸 하자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네. 그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게 이제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미 이제 성장한 자녀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를테면 예.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고위공직자까지 해야 된다. 이건 네, 정의당에서 내놓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가면 그 시기 한 10년 전까지가 이게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넓게 잡은 안도 있고요. 이걸 좀 좁게 20대 국회의원만 하자 이런 안도 있어요. 그래서 200명에서 한 10,000명까지 네 개의 법이 예. 대상이 제일 적게는 20대 국회의원만 대상으로 하자. 그 200명.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까지를 포함해서 고위공직자를 다 포함하자. 네. 그렇게 하면 최대 한 10,000명, 8,000~9,000명 정도. 그렇기 때문에 대상은 대폭 늘어날 수 있죠. 그러면 조사하면은 그다음에 처벌도 있고 그런 겁니까? 시효 문제도 있을 것이고 다 지난 걸 갖다가 또 하면은 엄청난 혼란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조사하는데 의의가 있는 건지. 그래서 아마 입법 과정에서 예.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일지 예. 예를 들면 대입 자료가 영구적으로 보관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논의가 돼서 입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좋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애초에 전수조사를 반대한 것은 전수조사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조국 전 장관의 문제에 초점을 흐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 물타기라고 봤기 물타기니까 때문에. 지금 해서는 안 된다. 조국 상황이 정리되고 난 뒤에 해야 된다. 그런 취지였지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다 정리가 됐으니까 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YTN 뉴스 FM 노영희 수배세 아침 2부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촌철살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과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YTN 라디오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YTN 라디오 실시간 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몇 명 안 되니까 빨리빨리 오세요. 그럼 빨리빨리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리고요. 국회는 오늘부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연설을 진행한다. 이렇게 지금 의정 활동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의를 진행하는데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문희상 의장이 그냥 직권으로 29일에 이 법안을 부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가 사실은 가장 지금 양쪽에서 문제일 것 같아요. 좀 민주당은 그걸 내심 기대하고 있을 거고 자유한국당은 그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문희상 의장의 직권 상정. 우선 이제 법률적인 측면이 있고 네. 정무적인 측면이 있을 텐데요. 정무적. 법률적인 그렇죠? 측면은 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네. 과연 언제쯤부터 직권 상정이 가능할지를 헌법이나 이런 것을 전공하는 교수 9분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네. 그런데 10월에 직권 상정이 가능하다. 10월 29일에 직권 상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은 2분밖에 내지 않았고 네. 딴 분들은 5분이 무려 12월 이후에 12월이래야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었고 심지어 한두 분은 네. 이 패스트 트랙에 관한 국회법이 해당 위원회에서 180일을 넘기도록 못할 때 법사위로 넘어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180일을 채우지 못한 채 특위가 없어졌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 자체가 중단된 것이다. 나머지 기간을 180일을 채운다 하더라도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견도 내고 있는데요. 네. 저는 제일 뒷 의견을 가장 공감하는 입장이고요. 당리 당략을 떠나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있고 오늘 오전 11시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국회의장이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이거든요. 국회법이 아주 디테일하게 정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장께서 국회법에 대한 해석 이것을 여러 학자와 또 그동안의 관행과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국회의장이 최종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의안 상정권은 결국 국회의장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국회의장이 판단을 했을 때
이번 29일부터는 상정이 가능하다. 28일까지 하고 29일부터는 네. 상정이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이고 그런 판단에는 여러 가지 검토가 다 끝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견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국회의장 해석에 전 맞다 이렇게 보고요. 네. 중요한 거는 29일이 되면 상정해서 바로 처리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128석이거든요. 네. 자유한국당이 110석이고 네. 패스트트랙의 절차를 다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가면 과반 의결이 돼야 됩니다. 149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149석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패스트트랙을 함께한 여러 정당들과 같이 해야 됩니다. 네. 우리 민주당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네. 처음부터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29일부터 가능하다라고 한 거지 29일날 처리하겠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패스트트랙을 함께한 정당들과 같이 논의하고 네. 그중에는 같이 한 정당들 중에서는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합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정당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분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이거를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단지 검찰개혁, 사법개혁법이 지금 처리가 중요한 건 지금 가장 사법개혁법을 처리하기에 국민적 요구가 가장 높아진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급적 빨리 하는 게 좋지만 결국은 패스트트랙을 함께한 정당들과 논의를 해서 일정을 조정하면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결국 바른미래당이 가장 키맨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정의당이나 또 대한신당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금 예상이 가능하지만 바른미래당이 조금 안도 내놨다가 반대도 했다가 이러는 것 같아서요. 그 점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공수처법은 법사위 법안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돼서 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없다가 문제돼 있지만은 네네. 소위 이제 선거 관련 법은 법사위 이 자구 체계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됩니다. 그것은 10월 달도 직권 상정할 수 있는 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아직 11월 달이죠. 90일을 안 넘겼기 때문에. 11월 28일. 예. 그런데 아까 제가 법률적인 측면 이외에 정무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 공수처법을 패스트 트랙에 올린다 하더라도 과반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직권 상정하겠다는 말은 직권 상정한 다음에 표결에 붙이겠다는 것인데 바로 그렇죠. 표결에 붙이라 이거죠. 직권 상정은 표결을 전제로 한 건데 그렇지 않고 국회의장이 민주당 편을 들어서 네. 직권 상정해놓고 90일 동안 봐가면서 민주당이 선택하기에 적당한 시기를 주겠다면 그건 너무나 편파적인 결정이고 저희들은 직권 상정 자체도 법에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국회의장께서 공수처법에 대한 직권 상정을 10월 29일에 하신다면 후유증이 엄청날 거다. 저희 당이 국회의장의 직권 남용이나 이런 것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민주당을 도우려고 하다 훨씬 어려운 상황을 만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 정무적인 상황으로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이 이 선거 관련법을 먼저 표결하지 않으면 공수처법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표결할 수 없는데 왜 공수처법을 이렇게 무리하게 상정하려고 할 것인가. 아마 이 국면을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인한 국면을 빨리 좀 탈출하기 위해서 이슈를 옮겨가기 위한 전략으로 그러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이슈를 옮겨가기 위한 전략이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국회는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서 또 협의를 통해서 국회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할 때 저희가 그래서 숱하게 많은 논의를 했던 두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잘 아실 텐데.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한다는 거는 국회의장이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교섭단체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단지 10월 29일부터 직권 상정할 수 있는 기간에 들어간다 이런 거고 최소한 직권 상정을 하려면 패스트 트랙에 참여한 그 교섭단체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정당들 간의 논의를 통해서 결론이 된 날 하는 것이지 국회의장이 그날부터 가능하다고 그래서 바로 그냥 직권 상정한다. 그런 국회의장 마음대로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오해가 없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자유한국당하고 어떻게든지 협의해서 통과시키고 싶어요. 자유한국당하고 협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제일 야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금까지
자유한국당하고 협의해서 뭘 해본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모든 걸 다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자유한국당 문턱을 정말 닳도록 다녔거든요. 그런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정운영 파트너로서 자유한국당이 내가 파트너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여하면 논의가 가능한데 네. 파트너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탄핵을 당했으니까 니네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심정 가지고 계속 대결로만 가고 목리를 부린다 이건가요? 여기에서 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뻑하면 그냥 바깥으로 나가서 보이콧하고 네. 아니 보이콧이 지금 20번이 넘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진짜 그런 줄 아니 알겠습니다. 그렇기 사실은 때문에 잠깐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공수처법도 통과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안도 있었고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때마다 이러저런 이유로 계속 반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수처법은 전에 이회창 그 대표가 한나라당 때 찬성하고 그 거의 중점 법안으로까지 했던 거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이해창 전 총재께서 자기 때 공수처법 만들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발표까지 하셨어요. 그걸 놓치신지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전혀 아니라고. 그 기사에 그렇게 다 그게 가짜 뉴스라고 본인이 반박까지 하셨고. 그건 제가 또 네, 확인해볼게요. 네. 어쨌든. 저도 이야기 좀 합시다. 그래서. 잠깐만요. 일단 지금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 열기를 식혀야 되니까요.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1부에서 마치고요. 2부에서 잠깐 돌아오겠습니다.